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0제를 이제 들어가면서 수리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리 능력에서는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성에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산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해당되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수열 추리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의 흐름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그 규칙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또 수열 추리이기도 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수열 추리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응용 수리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응용 수리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공식 같은 것들을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지수다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줘서 풀어내는, 우리가 중등 1학년이나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식이 필요하는 속도라든지 농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거리라든지 거속시에 관련된 그 공식, 그 부분을 또 외워주셔야 되겠고, 농도는요, 소금물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몇 %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역시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혹가다 시간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 관련된 부분에서는 1분당 혹은 시기 분침과 시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분침과 시침은 1분당 몇 도를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외워줘야지 우리가 손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응용수리 부분에서는요, 몇 가지 외워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외워주면은 이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쭉쭉 계산을 해나갈 수 있겠더라. 그닥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 문제 정도 난이도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내용들은요, 몇 번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빡세게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도 금방 극복이 되는 영역일 겁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줘 보시도록 하시고, 나오는 영역이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거속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농도, 그리고 시간, 그리고 확률과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요. 확률과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확률 통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고등서적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능력 관련된 문제집을 봐도 상관이 없겠는데, 거기에서는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 통계라는 따로 책을 준비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시중에서 자주 보고 있는 자료 해석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NCS에서 보고 있는 자료 해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NCS에서는 기초 통계 능력이라고 해서 기초 통계가 나와요. 이게 기초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산포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냥 많이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겠지만, 대표값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 있죠. 그죠? 평균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나요? 중앙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빈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빈값. 그죠? 이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최빈값을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중앙값을 구해라. 이런 것들은 마치 응용계산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을 단순히 해주면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얘네들은 그닥 계산하는 것들이 어렵지는 않고요. 얘네들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죠? 대표값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산포도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분산, 이런 내용들이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더라 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만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만 알면 되겠더라 라는 것. 그래서 기초 통계 능력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수분포표라는 게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수분포표를 만약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책 안에도 있긴 하겠지만 중등 교재를 조금 더 뒤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도표 분석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도표 분석 능력에 기초 통계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년 대비 증감, 추세, 비율, 분수 계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많은 계산을 해보면서 혹은 자료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면서 접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표를 보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많은 표를 보면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익혀줘야 되는 부분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표가 등장을 한다던가 어떤 자료가 등장을 해서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 그래프로 그려주기도 하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기도 하고, 꺾은 선 그래프도 그려주기도 하고요. 층별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표 작성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능력들이 나오겠더라라는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밑에 보시면서 최신 트렌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PSAT 부분의 문제들이 좀 차용이 돼서 자료 해석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 그죠? 그렇지만 응용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도 줄지 않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리 능력 쪽에서 봤을 때, 네, 그 비중이 높은 것들은 응용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네, 응용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료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 해석 중에서도 요즘에는 PSAT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차용이 돼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단순 계산, PSAT는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 외에도 이 PSAT 문제 이외에도 단순하게 표를 보면서 사칙 연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를 빠르게 보고 사칙 연산 능력이 조금 돼서 그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공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더라, 문제를 많이 풀어보더라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계산 공식이 있죠. 그 부분을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암기하고 암기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서도요, 우리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재들을 먼저 공부해 주는 것도 좋겠더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2 교재에 1학기 교재들이 많이 문제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나 확률과 같은 경우는요, 중1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확률 통계라고 고등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부분 안에서도요, 통계 쪽은 볼 필요가 없고 확률 쪽이나 경우의 수 쪽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몇 개 내용,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든지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이론들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안 나가고 거기에는 이 개념들만 조금씩 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좀 쉬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것도 연습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표 분석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 통계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통계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평균이나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에 해당되는 그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정의들을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더라.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분산을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분산 구하는 방법 역시 알아두면은 그게 분산이 얼마냐라는 정도의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료 해석에 관련된 부분은요, PSAT 문제를 여기에는 이 교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PSAT 문제 중에서도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은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문제들을 차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 반복해서, 저는 PSAT 문제를 가져다 푸는 것보다는 여기 선별해 놨기 때문에 200제에서 선별해 놓은 문제를 반복해서 한 3, 4번, 5, 6번 이렇게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PSAT 자료 해석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자 라는 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도표를 작성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어떤 표들이 있느냐, 어떤 그래프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느냐,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래프들이 있구나. 이런 그래프들은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금방 익혀질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풀어봐야지, 한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풀어보면서 반복을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습득할 수 있어야지, 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이제 자료 해석 문제라든지 응용 계산 문제라든지 그 실력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교재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공부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200제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리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